블락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대기 상태로 진입을 하는데 이미 내가 요청해서 할당받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 대기 중인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제 대기 중인 프로세서에 의해서 점유되어 있고, 그 다른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서가 요청하는 자원이 그 자원을 가지고 다른 어떤 프로세서가 그 자원을 가지고 대기 중에 있고, 또 그 대기 중인 그 프로세서가 요청하는 자원을 또 누군가가 가지고 대기 중인 상태에 있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게 루프를 이루는 경우, 서큘라식으로 환영을 이루는 경우, 그게 이제 대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요게 이제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레귤라이제이션을 정규화를 해서 이 교착 상태가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조건으로 나타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네 개의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돼요. 다 만족을 할 때에 그 교착 상태가 되는 거고, 요 중에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으면 교착 상태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는 이 교착 상태에 대한 그 해결책은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한 개 이상의 조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부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상태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가 상호 배제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이 상호 배제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같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중에 딱 한 프로세서만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상호 배제 그 조건이죠. 그래서 이 상호 배제가 없으면은, 즉 같은 자원을 사용하는 프로세서가 없으면은 뭐 한 프로세서를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교착 상태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호 배제가 적용될 때에만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점유와 동시에 대기를 한다.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자원을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으면은 그 자원이 어벨러블 해질 때까지 내가 대기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죠. 근데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미 내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내놓고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를 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다이닝 필러스퍼스 프로브럼에 보면은 철학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자원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를 들고 하나는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이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내가 자원을 하나 가지고 대기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선점 원칙이에요. 비선점 원칙은 비선점이라는 용어가 프로세서 스케줄링 할 때도 비선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그 비선점, 스케줄링의 비선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비선점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거고, 비선점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어떤 프로세서가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강제로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을 수 있으면 선점이 되는 거고, 뺏을 수 없으면 비선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영대기 상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환영대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게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 거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가 필요한 거를 또 그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물어서 이게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프로세서가 내가 가진 자원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원을 필요로 하는 프로세서가 있고, 그 프로세서에 연결된 어떤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내가 또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서큘라 웨이트 상태가 발생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때에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 1, 2, 3, 4 네 개가 다 네 개의 조건이 다 만족해야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개가 다 네 개의 조건이 다 적용될 때에만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적용이 안 되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 2, 3, 4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를 깨고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하는데 보면은 1번은 못 깨요. 그러니까 1번은 상호 배제 원칙을 깨야 되는데, 상호 배제 원칙을 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유 자원을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가 같이 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프로세스 관리를 하는데 프로세스가 하나의 공유 자원을 동시에 쓰면서 깨지는
이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호 배제 원칙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데, 교착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상호 배제 원칙을 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프로세서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세서에 동기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문제를 부정하는 거니까 상호 배제 원칙은 무조건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정을 해주고, 이거는 건드릴 수 없고, 대부분의 교착 상태 해결하는 방법은 2, 3, 4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가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시키는 건데, 간략하게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먼저 2번 같은 경우 점유와 동시에 대기하는 거를 금지한다. 금지하면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뭐냐면은 6장에 나왔던 그 철학자 문제, 철학자가 식사할 때에 포크하고 나이프 두 개를 동시에 들어야 식사를 하는데, 두 개를 다 들어야 식사를 하는데, 한쪽만 어벨러블하고 한쪽은 옆에 있는 철학자가 식사하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들었다가 옆에 있는 거 들라 할 때 옆에 있는 게 옆에서 다른 철학자가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걸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자원도 안 갖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왜 교착 상태가 발생했냐면은, 내가 이거 하나만 갖고 이쪽을 기다리는데, 이게 띠를 이어가지고 옆에 있는 철학자가 내 거를 또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개의 자원을 같이 다 가질 수 없으면은 하나도 안 갖고 그냥 기다리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교착 상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결하는데 이 방법은 제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내가 자원을 쓰던 거를 내려놓으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프린터 같은 거, 프린터를 쓰는데 내가 프린트를 한 중간 정도 프린트를 했어요. 중간 정도 프린트를 해가지고 딴 게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자원이 없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홀딩을 했다가 나중에 오면은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계산해서 나머지를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용하던 프린터를 자원을 내려놓고 딴 사람이 쓰게 되면은 내가 프린트한 내용에 덮쳐가지고 딴 내용이 다른 프로세서가 프린트를 하게 되죠. 그럼 프린트 내용물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중간에 점유한 거를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 그 외에 다른 거를 점유했던 거를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요거 이제 프린터뿐만 아니라 변수 같은 경우도 공유 변수를 사용하는데 일부 내용을 수정하다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변수를 다른 프로세서가 쓰게 되면은 이거는 상호 배제를 깨진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설사 이제 내려놓는 게 가능한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시로 내가 뭐 하나 요청할 때마다 내가 많은 자원을 동시에 요청해서 쓸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 내려놓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다 내려놓은 사이에 딴 프로세서가 그 자원을 가져다가 써요. 그 상태에서 내가 원래 원하던 자료가 어벨러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딴 자원을 같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느 자원은 또 누군가가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한대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2번을 부정함으로써 교착 상태 해결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선점 방식을. 근데 이 비선점 방식도 마찬가지로 아까 프린터라든가 공유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간에 한번 잡아서 사용하면은 끝날 때까지 독점적으로 써야 되는 특성이 있는 자원이나 변수에 대해서는 비선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선점을 허용해가지고 내가 쓰던 거를 강제로 OS가 뺏어가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은 내가 했던 일이 다 허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잘 적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4번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4번 같은 경우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이제 꼬리를 물고 이제 딱 환영을 이루게 되는, 그게 앞에 나왔던 프로세서 두 개가 서로 가진 자원을 이제 요청하고 있으면은 두 개의 프로세서가 서로 환영을 이룬 거죠. 이 프로세서가 필요한 걸 얘가 갖고 있고 얘가 필요한 걸 얘가 갖고 있으니까. 이게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을 때에 내가 필요한 걸 얘가 갖고 있고 얘가 필요한 걸 얘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다이닝 필로소퍼스 프로그램에서 5명의 철학자가 다 오른쪽에 있는 나이프를 들고 있고 왼쪽에 있는 포크를 기다릴 때 5명이 다 왼쪽 사람을 기다리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또 내 거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이제 환영 구조인데, 그거를 막는 방법,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거 막는 방법은
그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나왔던 거는 저런 거 있었죠. 그 뭐 홀수번에 있는 프로세서는 홀수 거를 먼저 요청하고, 뭐 짝수번에 있는 그 프로세서는 짝수 거를 먼저 요청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원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번호 순서대로 요청하는 거,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이제 초기에 좀 뭐 사용하던, 초기에 이론으로 나왔던 방법이고, 그거 외에 이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뱅커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뱅커스 알고리즘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뱅커스 알고리즘은 요 뒤에 이제 그게 중점적으로 여기서 다뤄질 텐데, 알고리즘을 쫓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게 이제 원칙은 그 기본 방식은 뭐냐면은 현재의 상태, 현재 프로세서와 자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프로세서가 어떤 자원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뭘 요청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이게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돌려서 현 상태에서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생기는 행위를 허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특정 프로세서가 특정 자원을 요청하면은 그 프로세서한테 이 자원을 줬다고 가정하고 주고 나서 그 뒤에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체크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줘요. 안 주고는 기다려 하는 거고, 다른 프로세서가 요청하면은 또 줘가지고 돌려보고 가능성이 있는가 체크하고, 있으면 안 주고 없으면은 그냥 자원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은 어쨌든 뭔가 이제 가능성 체크를 하면서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계속 그 환영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원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단 그런 거를 가기 위해서 시스템의 모델을 만들어요. 시스템 모델이라는 거는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데드락이라는 이런 상태를 그 프로세스하고 자원을 가지고 포멀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포멀라이즈를 하냐면은 자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원 종류에 따라 가지고 R로 R은 리소스의 약자죠. 그래서 R로 표현을 해요, 자원을. 그래서 R로 표현하는데 R 1, 2, 3, 4, N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원의 종류가 N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원을 R1, R2, R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뭐냐면은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뭐 CPU라든가, CPU도 하나의 자원이죠. 메모리 공간, 뭐 프린터, 테이프 구동기 같은 입출력 장치,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1, R2, R3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프린터, 카드 입력기, 뭐 CPU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R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런 뭐 입출력 장치 CPU 이런 거 외에 그 어떤 논리적인 거, 우리가 가진 어떤 파일이라든가 세마포, 그러니까 공유 변수 쓰기 위해서 세마포 같은 거 쓰죠. 그 세마포도 하나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도 자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원 종류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각 자원이 하나씩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멀티 CPU면 CPU가 2개, 3개 있을 수 있고, 뭐 프린터가 한 대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프린터가 여러 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자원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각 자원에 대해서 R1, R2, R3는 이런 식으로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린터가 뭐 R3가 프린터다 그러면은 R3는 W1, W2, W3 해서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요거는 프린터가 몇 개 있는가, 각 종류의 자원의 개수가 몇 개 있는가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린터라는 자원이 있다 그러면은 프린터는 뭐 P1, P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원을 나타내는 그 어떤 수식, 표시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모델이 자원을 사용할 때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자원을 사용하려면은 우선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 자원을 다 사용하고 나면은 해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어떤 필요한 회의실이나 어떤 뭐 비품을 사용하려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OS가 초기 OS, MS-DOS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OS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자원 같은 거 사용할 때에 뭐 프린터나 입출력 장치 사용할 때에
OS로부터 이런 승인조차 없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바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저 문제가 깨지죠. 그 뭐죠 앞에 그 상호 배제 원칙.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거를 뭐 그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자연 사용할 때는 요청을 하고 다 쓰고 나면은 반납을 하는 릴리즈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 이거는 당연한 거를 포멀라이즈가 시스템 모델을 만들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를 요청 상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요청할 때는 있는 자원의 개수를 초과해서 요청은 못 해요. 초과해서 요청을 하면은 요청해봤자 자원이 없는데 할당을 못 해주죠. 그러니까 있는 자원 개수 안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은 그거를 사용하는 거고, 사용이 끝나면은 해제를 해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면은 자원이 이제 그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OS를 통하겠지만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운영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자원 요청을 해서 승인받고 방출할 때도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방출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운영체제에서는 이런 자원 할당 관련 부분을 어떤 테이블이나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어느 프로세서가 어느 자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어떤 자원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실생활에서 뭐하고 똑같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학교에서 어떤 뭐 자원 요청할 때 회의실 요청하고 이런 거 하면은 행정 담당하는 데서는 회의실이 어떤 회의실이 몇 개가 있고 누가 뭘 요청했고 어떤 회의실을 어떤 비품을 사용하고 이거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전산 시스템이든 뭐든. 그와 마찬가지로 OS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모델 하에서 이제 요거를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자원 할당 그래프로 표시를 하게 돼요. 자원 할당 그래프라는 거는 그 교착 상태에 도달하는 그 서큘러 그래프, 그러니까 유향 그래프라는 게 다이렉티드 그래프라 그래가지고 어떤 원을 이루는 그런 원을 이루는 그래프를 요 자원 할당 그래프를 가지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자원 할당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림상에서 이게 교착 상태가 발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실질적으로는 운영체제는 그림을 뭐 인식하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보기 위한 거고,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를 내부 데이터 스트럭처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형태에서 프로그램으로 체크해가지고 이게 환영이 발생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거를 OS에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영이 발생돼 있으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세스하고 자원하고 두 개를 그 점으로 나타내요. 점으로 나타내는데 프로세스는 동그란 원형으로 나타내고 P1, P2에서 P로 그 레이블을 붙여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P1, P2에서 Pn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원은 R1, R2에서 R로 나타내고 그래프의 모양을 원이 아니라 네모로 나타내요. 그래서 네모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요 P와 N의 어떤 꼭지로 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화살표, 그러니까 유향 엣지,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선으로 연결을 해줘요. 선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연결은 P에서 R로 가는 게 있고 R에서 P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P는 프로세서고 R은 자원이죠. 그래서 P에서 R로 갔다는 얘기는 RJ라는 자원을 P1이 요청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1이 R을 요청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1이 PI가 RJ를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R에서 P로 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요청한 그 자원이 할당됐다는 얘기예요. 그 리소스가 그 프로세스한테 할당이 됐다.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두 개의 정점이 이제 어렵겠어요. 그래서 상호 배제적인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상 다른 집합의 정점 사이에만 있는 그래프 해서 요 그래프는 그 바이파티투한 그래프, 바이파티투 그래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수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그래프로 그 유지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간단해요. 뭐냐면은 P는 원으로 되어 있는 프로세스 그래프고
R은 네모로 되어 있는 리소스 그래프잖아요. 그럼 화살표가 항상 P에서 R로 가거나 R에서 P로 가거나 이렇게 되지, P에서 P로 가는 그 화살표나 R에서 R로 가는 화살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하고 R은 그 상호 배제로 디스전체하게 분리가 돼 있고, 그래서 이쪽 그룹에서 이쪽 그룹으로 또는 이쪽 그룹에서 이쪽 그룹으로 가는 화살표만 있고, 한 그룹 내에 있는 노드끼리는 화살표가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원 할당 그래프를 그 디파인을 하고 있고, 이 그림으로 보면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프로세서가 P1, P2, P3 세 개의 프로세서가 있어요. 그래 자원은 R1, R2, R3, R4 해서 4개, R1부터 R4까지 4개의 자원이 있어요. 4개의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V는, 이게 V가 이제 버텍스 화살표예요. 화살표고 방향 화살표지. 이게 P1, R1이라는 거는 P1에서 R1으로, 그 다음에 R1, P2는 R1에서 P2로 해서 요 그 선으로 나타난 그래프. 요게 이제 그 화살표 그래프예요. 여기서 보면은 원에서 사각형으로, 사각형에서 원으로 있는데 원에서 원으로 가는 거나 사각형에서 사각형으로 가는 그래프는 없죠. 그래서 그런 속성을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고, 요게 자원 할당 그래프고, 요 의미는 P1이 R1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P1이 R1이라는 자원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청했는데 R1이라는 자원은 P2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2가 P1에 필요한 그 자원을 P2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은 여기 점이 있어요. 점이 있는데 요 점 개수는 각 요 자원의 개수예요. 아까 프린터가 3개 있으면은 뭐 프린터 안에 자원 하나 안에 프린터 P1, P2, P3 3개가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자원을 가진 거는 점 개수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게 이제 그 자원 할당 그래프고, 그럼 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P1에 필요한 자원을 R1을 주신다. R1은 P2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P2는 R1을 사용하면서 P3를 그 R3를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R3는 P3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P1은 R2 자원이 2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P1에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P2가 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P2 관점에서 보면 P2는 R1과 R2를 지금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도중에 R3를 요청한 거예요. 근데 R3는 P3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다가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가 되냐면은 P3가 만약에 R3를 다 사용하면은 반납을 하죠. 반납을 끝나고서 반납을 하면은 요 화살표가 없어져요. 그럼 요 화살표가 없어지면은 P2가 요청한 요 R3는 요쪽으로 할당이 되겠죠. 그럼 화살표가 R3에서 P2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져요. 그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P2가 이제 요거 R1, R2, R3를 할당받아서 다 끝나고 나면은 이 화살표가 다 없어지죠. 다 없어지고 P1이 요청한 R1이 이쪽으로 화살표가 방향이 바뀌죠. P1에 할당이 되고. 그래 P1이 이제 다 끝나면은 뭐 리소스 다 반납하고 프로세스가 다 끝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자원 할당 그래프고, 요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그 데드락이 발생을 하는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만약에 요게 이제 그 R2가 P2가 R3를 요청했는데 지금 R3가 P3한테 할당이 돼 있죠. 근데 P3가 아니라 R3가 만약에 P1한테 할당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P1에서 R1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고, 여기서 1로 가는 화살표가 있고, 여기서 1로 가는 화살표가 있고, 여기서 또 1로 가는 화살표가 있으면은 이게 원형이 되죠. 서큘러가 되죠. 그러니까 서큘러가 돼 있으면은 이거는 데드락 상태예요. 그 상태면은 P1, P2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게 이 데드락 교착 상태를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 자원 할당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자원 할당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없으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래프는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사이클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다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있는 경우 중에 각 자원마다 종류마다 자원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교착 상태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더 이상 딴 데 줄 수 없는 거를
서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거는 이미 교착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자원이 그 아래 자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큘러 그래프가 발생을 했지만 자원이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교착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이때는 교착 상태의 필요 조건이라 그래요. 필요 조건의 상태에서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데 교착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고, 뒤에 나오는 뱅커스 알고리즘에서 이제 이런 그 절차를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뱅커스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자원을 요청하면은 그 자원 요청한 거를 요청 그래프를 그려요. 요청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이 있는지를 찾아요. 그 사이클이 있다 그러면은 사이클이 있으면은 이 필요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필요 조건이 되면은,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한 번만 잘못하면은 대드락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면은 자원 활동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그 뱅커스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이 사이클 발생했을 때 교착 상태에 필요 충분 조건이 발생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필요 조건만 있는 상태하고,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가 2개인데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왼쪽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은, 왼쪽 그래프는 P1이 R1을 요청했고, R1이 P2를 요청했고, P2가 R3를 요청했고, R3가 P3를 요청했는데, P3가 R2를 요청했어요. 그 R2를 요청했는데 여기에서 자원이 2개인데 하나는 P1으로 가 있고 하나는 P2로 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P1으로 가는 것도 서큘러죠. 이렇게 해서 사이클이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 간 것도 이렇게 요 4개로 이루어진 사이클이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사이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상태는 사이클이 있고 교착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리소스가 2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경우는 보면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만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는 P1이 R1을 요청했고, R1이 P3를 요청했고, P3가 R2를 요청했고, R2가 P1에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럼 요게 사이클이 되죠. 사이클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 리소스가 2개 있는데 요 2개 있는 게 P4로 할당이 돼 있어요. 근데 P4는 이쪽에 어느 거하고도 사이클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2개 중에 하나는 사이클로 연결되는데 다른 하나는 사이클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만약에 이제 요 상태에서 요 P1이 이 R1을 요청을 한다든가 그러면 교착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P4가 그냥 요 상태로 사용하다가 끝났어요. 끝나면은 요 R2 자원을 하나 내려놓겠죠. 내려놓으면은 이게 원은 이루었지만 자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있는 거를 P3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요 화살표가 끊어지죠. 끊어지면은 사이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교착 상태가 아니고 사이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 자원이 2개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아니고 교착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자원 할당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요런 자원 할당 그래프를 보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 안 했다라는 거를 요거를 보고 알 수가 있고, 요게 이제 OS에서 이 데이터를 유지를 하면서 그 교착 상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거. 그 사전에 조치하는 거는 누가 자원을 요구하면은 요구하는 걸 할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 교착 상태에 해당되는 사이클이 발생을 하면은 교착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되지 않도록 미리 그 요청을 하면은 요청을 안 받는 거죠. 할당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착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이 교착 상태를 예방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게 회피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돼요. 근데 요거는 앞에서 이제 자원 할당 그래프를 얘기를 했는데, 자원 할당 그래프에서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하지 않고도 예방이나 회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던 그 리소스의 순서를 정하는 거. 그러니까 리소스 1, 2, 3, 4 뭐 이런 순서를 정해가지고 낮은 리소스부터 신청을 하게 하면은 무조건 그 낮은 리소스부터 신청을 하게 하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보다 그 더 낮은
그 리소스는 신청 못하게 하고 더 높은 리소스만 신청하게 하면은 그 이제 순서가 이렇게 딱 정해지면은 교착 상태에 해당되는 건 요청을 아예 못하게 되죠. 그 번호 순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교착 상태의 그 그래프 사이클, 그러니까 자원 할당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뱅커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할당을 가상적으로 해보고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지 체크해가지고 하면은 안 하고 거기서 이제 막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교착 상태를 방치했다가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은 그걸 탐지해가지고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걸 복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